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양 물량은 3억 원대의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주택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인 3억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3억 원대 초월역 한라 비발디는 어떨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억 원대 이제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광주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분양 물량인데 오늘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월역 한라 비발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시면은 대지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이에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2층까지 총 110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세대가 넘었을 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는 관리비의 그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1108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62제곱미터 167세대, 그리고 75제곱미터 387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 55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살펴본다면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판교 역하구의 거리가 그래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이제 초월역하고 내정거장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정거장 거리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교의 접근성이 용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단점적인 부분은 이 역하구의 거리가 1km 정도 직선거리로 1km 거리이기 때문에 다소 역하구의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근에 역이 위치하고 있고 이 초월역이라고 하는 곳이 판교 역하구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마산 인근의 쾌적성하고 그리고 앞에 초등학교, 어린이 공원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초등학교를 인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업 용지도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들도 향후에 확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한 3000세대 정도,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그 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점적인 부분은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이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격 상승 여력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교통적인 부분은 위례 신사선하고 이제 수광선,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2029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완공 계획은 돼 있는데 너무나 먼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정되어 있다 정도의 미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항공에서 본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녹지가 많죠. 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백마산 주변 끝자락에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는 그 공기가 좋을 것 같고 쾌적성 여부는 우수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나 모아 미래도 같은 아파트들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묘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 비발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묘지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산에 있다 보니까 경사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체크도 직접 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에서 봤을 때 이러한 다른 지구들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은 장점적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이런 묘지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은 또 단점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감도를 살펴보신다면, 요새 뭐 아파트들은 다 잘 짓기 때문에 조감도는 우수해 보입니다. 할라 비발디 조감도는. 그리고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린이 공원하고 학교가 만약에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굉장히 쾌적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 동양의 아파트들도 일부 조망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층수가 어느 정도 일부 제한이 될 거기 때문에 중고층의 아파트들은 조망권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남서양 부분의 아파트들도 이제 산을 향한 조망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단지 배치도를 간단히 보시면, 일단 동간거리는 좀 아쉬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동간거리들이 넓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간거리가 좀 아쉬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목적 강당이 있더라고요. 실내 체육관이죠. 실내 체육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인데 남서양하고 남동양의 구조가 모두 이제 조망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도 중에는 동간거리가 이렇게 협소하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의 62A 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2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포베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하고 침실 1과 침실 2 해서 방이 3개로 된 구조이고요. 62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마통풍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시설도 통풍 시설도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팬트리 공간 대신에 알파룸으로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 평형들도 많은데, 그거는 좀 알파룸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팬트리 공간까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62 타입 치고는 그래도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한라 비발디의 75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203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베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팬트리 공간인데, 일부 팬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네모 팬트리 하나를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성된 것이 이제 현관 팬트리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팬트리 공간이 기역자로 다소 작습니다. 이렇게 디귿자가 아닌 기역자라서 다소 작지만은 현관 팬트리 부분을 넣었다는 것은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주방 팬트리보다 현관 팬트리하고 이렇게 주방 팬트리로 구성했다는 것은 잘 구성이 된 것 같고, 다만 여기도 아쉬운 것이 이제 팬트리 공간을 알파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방 공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5A 타입 치고는 구성이 잘 된 그런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초월역 한라 비발디 84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333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베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방하고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룸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84 타입을 봤을 때 알파룸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 초월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잘 구성이 돼 있고, 또한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거실 팬트리가 없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이 현관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을 보시면은 이쪽 한쪽 벽면이 드레스룸이 있고, 그리고 이쪽 면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입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들어가는데, 지금 일부 이 검은색 부분의 드레스룸이 좀 깎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마통풍 형식이고, 그리고 포베이의 알파룸 구조,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런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A 타입들만 봤는데, 이 A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면이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 일단은 현재 광주시 및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에 사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순위에서 순위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에 우선하는 분들이 이 아파트에 청약했을 때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2개월 이상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유주택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서 공급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첨제 60% 중에는 무주택자 75% 그리고 무주택자 플러스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25%를 공급한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이제 내일이죠. 28일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29일에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2순위 청약이 있으니까 특별 공급 신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일 신청을 하시면 되고,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9일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청약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의 분양 가격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조심히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잘 도출해 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양 가격은 5층에서 15층의 기준층을 제가 산정해서 체크를 한 금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위 타입, 7호 타입, 8호 타입으로 84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6위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3억 2천만 원, 3억 1,400만 원으로 3억 원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7호 A 타입이 203세대 그리고 7호 B 타입이 18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3억 후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4 A 타입이 가장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 가격은 4억 1,800만 원, 그리고 84 B타입 같은 경우에 221세대로 4억 900만 원 선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 가격을 이렇게 도표로 놓고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다 뭐 5억, 6억, 7억을 넘어가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었는데, 이제 검단 신도시 때처럼 이제 분양 가격이 현저하게 좀 낮아진 분양 가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착시 현상으로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현재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이 이제 옆에 있는 이편한 세상 10년이 넘은 아파트하고는 비교 대상 사례가 되지 않고, 뭐 모아 미래도라든가 쌍용 플래티넘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를 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뚜렷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 일단은 장점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40%나 50%밖에 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적인 부분도 당연히 공존을 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니까 일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입지가 좋지 않다는 단점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단점적인 부분들은 이 도시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작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산으로 막혀 있다거나 주변에 그런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력의 한계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과 단점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아파트를 청약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의견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많지 않고, 그리고 청약 관점이 많지 않아서 추첨제나 이런 비규제 지역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분양 물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다소 비싸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적정 가격으로 나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격대의 아파트들을 과연 볼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3기 신도시가 나왔을 때 과연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을 4억대에 분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분양 가격이라면 실거주 기반이고, 그리고 자금이 많이 있지 않은 이 판교 주변에 만약에 실거주 여건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판교하고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물량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광주라고 하는 지역을 실거주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금 여력이 많지 않아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런 대출에 대한 60%의 대출까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금 보유액이 얼마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청약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은 향후에도 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동 힐스테이트가 이제 8월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 후에도 추후에 광주에서 이제 분양하는 물량들이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지가 더 여기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비조정 지역이고 입지가 다소 약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런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아주 우수하지 않고,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는 외면을 받을 거라고도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의 상황을 일단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작정 6억, 7억, 8억, 10억의 아파트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청약 가점이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청약 가점이라든가 자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틈새 물량들도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거를 내가 투자를 가지고 6개월 후에 팔겠다, 투자성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입지가 아주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가 반영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는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큼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없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